안녕하세요. 우량 NPL 연구소 소장 람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실채권 NPL을 부동산 경매와 연계시키시면서 부동산의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높은 수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점만으로 NPL을 이해하신다면 NPL을 절반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수익의 한계성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점만을 강조하다 보면 매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수많은 NPL 채권을 매입하는 대부법인들이 3년을 넘기지 못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NPL은 부실채권입니다. 즉, 금융상품인 대출의 하자품 또는 반품이 NPL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리퍼 제품의 가성비를 아시고 리퍼 제품을 다루는 비즈니스 모델들도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듯 NPL은 사용자인 대출 받은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반품이 되거나 계약이 완성되지 못한 금융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NPL을 다루는 자산관리회사는 AS 회사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NPL, 부실채권, 무수익채권은 금융상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용어가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그 중에 담보부 대출에 의한 부실채권이 주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량 NPL 연구소는 당연히 금융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분들이 결국에는 우량 NPL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우량 NPL의 수익 방법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배당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권으로 매입해서 법원 경매에서 진행된 채권의 담보물이 낙찰이 되면 우선 채권자로서 채권 최고액까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채권 재매각인데요. 이것은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개인은 거래가 안 되고 최소한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받은 등록 대부법인들에게만 매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의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담보부동산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임대나 매각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배당법과 채권 재매각법은 금융의 영역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연구소의 분류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세 번째,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서 임대나 매각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은 경매 과정에 적극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부동산 개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PL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매각까지는 짧게는 12개월에서 18개월, 길게는 3년 또는 더 길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 대비 이자 금리와 경비를 산정하는 부분이겠죠. 먼저 배당법은 대부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자금이 회수되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채권 재매각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수익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플랜 B로 계획하는 것이
통상적인 자산관리 회사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인과 달리 자산관리 회사들은 수익보다는 유동성 확보가 우선순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리스크 관리를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관점은 유동성 확보보다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세 번째 수익법인 유의법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산관리 회사에서도 은행에서 NPL을 매입할 때부터 담보물의 소유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계획을 할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강점이 있는 관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흑백 논리로 이슈를 만들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자료는 포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주 간단히 잘 표현해 놓았네요.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나눠 놓았지만 실제로 NPL이 거래될 때는 입찰, 매입, 위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산관리 회사들이 법인을 달리해서 각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SPC는 NPL 풀을 담을 수 있는 특수 목적 법인을 신설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설립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입찰, 매입, 위탁의 각 단계를 정의 내리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매입, 관리, 매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